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5월 25일 송영선 TV 시작하겠습니다. 선거가 9일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거에 이길 수 있을까요? 진정성입니다. 이 대화는 어제 김문수 후보가 달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가서 나눈 대화입니다. 맞습니다. 박근혜가 선거의 달인, 선거의 여왕이라는 애칭 내지는 존칭을 얻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진정성입니다. 17대 선거를 뛸 때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잠깐 동안, 항상은 아니지만 같은 차를 동승해서 움직여 본 적이 있습니다. 선거를 보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림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울진 강릉 이 해변가를, 그 해변가인데도 평평한 해변가가 아니라 산길을 따른 해변 쪽에 길을 후포까지 내려가는 해변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선거 시간에 쪼들리다 보니까 식사도 차 안에서 김밥을 사와서 움직이는 차에서 먹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차가 시속 130km, 시골길을 130km, 120km 정도 달리니까 차가 휘청휘청 앞으로 쏠렸다 뒤로 밀렸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을 차 안에서 달리고 직접 연설을 하러 나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차 속에서 움직이는데 한 번도 이 머리를 뒤쪽으로 의자 쪽으로 기울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대표님이죠. 대표님 너무 피곤하시니까 차가 달릴 동안 조금 쉬시고 눈을 좀 감으시고 뒤로 머리를 붙이시죠 하니까 안 돼요. 왜입니까? 머리가 망가지면 안 됩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조금 머리 망가지는 것까지 신경을 쓰나? 그 다음 답을 들었습니다. 국민들에게 흐트러진 모습, 성의 없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놀랐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아가 차가 앞으로 밀리고 뒤로 밀리고 하니까 피곤하니까 잠깐 눈치를 봐서 이 의자에 목을 기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눈도 좀 졸기도 하고 눈도 감기도 했는데 이렇게 국민을 대하는 게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구나. 선거의 달인, 선거의 여왕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김문수 지금 후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공통점이 있습니다. 연설이 드라이해요. 감동도 없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연설문이 장소가 바뀌어도 자기가 외웠거나 이 키워드를 써야 되는 그거를 넣는 연설에서 한치의 변함도 없이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을 녹음기를 털어놨다 할 정도로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감동 없어요. 드라마틱하지도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 까도 미담이라는 새로운 자기의 인생 스토리, 살아온 업적, 그리고 자기의 살아온 인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스토리가 좀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로운 스토리도 나오지 않고 이미 다 알려진 얘기,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이렇게 연설도 딱 7분으로 정해가지고 시간이 쫓기든 밀리든 그게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니라 진정성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는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서 연설을 하면서 또 울컥했습니다. 언젠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돼야 된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동안에도 김문수 후보는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의 적폐 청산을 외치면서 저나 차명진 의원이나 김문수 의원은 전부 그때 삭발을 했습니다. 삭발이 대수냐? 깍뜨가면 머리를 깎느냐? 대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절한 심정을 삭발에 동참하는 숫자가 매일매일 늘어났습니다. 삭발을 한 이유는 문재인이 지나칠 정도로 적폐 정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외치는 것은 이 적폐 정치를 끝내고 빨리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서 내보내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 명예를 김문수 후보는 반드시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진정성입니다. 여러분, 김문수 연설을 들으면 진정성 그 자체 아닙니까?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갔을 때 메시지는 2개입니다. 섭섭한 일 다 잊어버리고 하나가 되라. 분열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보수 분열은 그 근원을 따지자면은 노무현 다음에 정권을 이은 MB 때에 보수의 가치를 주장하기보다는 실용주의를 접목한다고 좀 어중간한 보수를 하면서 그때부터 보수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보수는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통해 보수는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족보조차 없어질 상황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의 보수는 썰물에 쓸려 나가듯이 보수는 정당의 기록에도 역사에도 남지 않고 싹쓸이를 당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보수 통합의 시험대입니다. 통합하지 않으면,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해낼 수 없습니다. 5월 3일 김문수, 그때는 당 후보가 아니죠. 대통령 당 후보. 5월 3일 마지막 당 후보가 되면서, 결정되면서 당 후보 수락연설에서 김문수는 분명히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그리고 또 지켜줄, 국민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하나 되자. 하면 된다. 함께 하자. 우리도 할 수 있다. 박정희 정신을 끌어왔습니다. 지금 김문수가 외치는 것은 제2의 박정희 정신입니다. 구국 정신입니다. 나라를 근본적으로부터 새로 일으키는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김문수를 두려워하고 국힘도 김문수를 두려워합니다.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 혁명이 되니까 자기 공천이 불가능할 것이다. 공천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 눈치를 보느라고 우리는 혁명보다 적당하게 해서 계속 내 자리를, 내 배지를 유지하는 게 목표지, 뭔가 혁명을 한다 해서 나라를 밑바닥에서부터 뒤집어서 새로운 걸 한다라는 대통령 원치 않는다. 그렇다고 삼권 통합하는 총통도 원치 않는다. 그럼 어쩌겠다는 거야. 그게 지금 현재의 국힘의 대부분의 태도입니다. 특히 PK,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 밑바닥에는 김문수의 혁명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대 이후에 김문수가 공천심사위원장으로 몇 번이나 언급이 되었으나 국힘은 제발 김문수가 들어와서 공천심사위원장 하지 마라. 완전히 휘젓고 그 밑바닥에서부터 혁명을 일으키면 난 목 날라간다. 그러니까 김문수보다 좀 말랑말랑한 사람이 들어가 공천심사위원장을 해야 내가 살아남는다. 국민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혁명의 삽자루를 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혁명의 불도저를 운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해낼 사람이 바로 김문수입니다. 박근혜 자신도 섭섭한 일, 과거 일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의 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가 정당하게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난 뒤에도 한밤중에 쿠데타에 의해서 후보 자리를
도둑 맞았습니다. 헌정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의 진정성을 하늘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처럼 하늘이 감동해서 그에게 후보자리를 되돌려 준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에게 얘기했습니다. 앞의 일만 생각해라. 섭섭한 일은 다 잊어버리라. 그리고 하나 되라. 통합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이 메시지는 꼭 김문수에게만 전달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박근혜의 키스라는 이준석, 사실 보수가 이기느냐 마느냐는 키를 지금 사실 이준석이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이깁니다. 김문수의 진정성 있는 선거운동의 연속적인 계속, 끊임없는 중단 없는 이 질주 플러스 이준석의 통합입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에게 뿐만 아니라 대국민 메시지로 오늘 내어놓았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나라가 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으로 위헌정당 해산 청구에 의해서 이재명이 내민 위헌정당 해산 청구에 의해서 기록에도 남지 않는 가루가 되는 당이 되느냐. 뭐 이재명이 이기면 특별히 우리 당에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정신병원 안 가고 안 보내지고 누구는 멀쩡하고 없습니다. 그 미리 가서 줄 선 몇 명, 그 사람들도 무슨 자리를 크게 할 것도 아닐 겁니다. 권오을, 이인기, 박창달 다 달려갔지만 국민이 지켜보고 양심이 지켜보고 하늘이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줍지 않은 박근혜 이름을 빌린 박근혜 스포터죠. 몇 명도 되지 않는 숫자들이 나서서 마치 박근혜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처럼 이재명 쪽으로 지지를 한다라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 그리고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총연합, 20만 명에 이르는 총연합이 그 그룹들의 메시지는 잘못된 거다. 우리는 김문수를 지지한다. 명쾌하게 선언했습니다. 박근혜의 진정성과 김문수의 진정성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김문수가 제2의 박정희 정신을 이 나라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 또한 박근혜의 마음을 움직였을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보수통합과, 그리고 보수통합 속에는 이준석 함께, 아니 김문수가 통합정부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뭐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함께라면 뭐든지 함께 할 수 있다. 직접적 말은 안 했지만 40대 총리도 가능하다는 걸 언급했습니다. 지금 이준석 자신은 자신이 10%를 넘어서느니 10% 가까이 하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 혼자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으리라는 착각 아닌 착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망에서 깨어나십시오. 김문수와 하나 되는 것이 보수를 살리고 역사에서 칭송받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정치 선배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를 이해하는 내일 있는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 되라 보수, 분열하지 말고 하나 되라 보수, 통합하라 보수, 그리고 과거를 잊고 미래만 향해 달려나가자. 김문수를 향해 모두가 하나 되자. 그것이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송영선TV였습니다.